4강 당신들의 천국. 요 작품이 좀 우리한테 뭔가 말해줄 게 있어. 뭘 말해주냐면 보통 소설은 앞에 시작할 때 불친절하게 시작한다 그랬잖아. 츤데레라고. 이 작품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시작이 되게 불편해.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악이 잘 안 되면 1번 파악이 될 때까지 읽는다. 2번 읽다 보면 파악되겠지. 계속 읽는다. 3번 다음 지문 푼다. 몇 번이야? 그렇지. 근데 다음 지문이 없어. 1번? 저렇게. 저거 2개만 빼고 하면 돼. 자, 다음 2번이죠. 2번. 어차피 처음에 읽어갈 때 무슨 내용인지 파악이 안 돼. 그러면 읽다 보면 뒤에서 그 내용을 파악하게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고 츤데레지. 선생님같이. 겉으로는 까칠하지만 속은 다정한. 아니야? 겉은 까칠하지만 속은 더 까칠한? 그렇죠. 어쨌든 겉과 속이 같진 않는 거네. 겉은 약간 까칠해, 속은 매우 까칠해. 가봅시다. 한센병 환자, 나환자라고 했는데 한센병 환자가 나환자야. 이름이 나환자 아니야. 성이 나치고 이름이 환자가 아니다니. 환자야, 환자. 아, 뭘 아야. 그럼 한센병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무슨 병이라 그래요? 나병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 나병 말고 우리가 더 우리한테 친근한 병명이 있죠. 무슨 병? 문둥병이라는 말을 써요. 살이 이렇게 골가서 뭐 썩어가는 거. 그래서 나병 또는 이제 문둥병. 이 병은 옮겨요, 안 옮겨요? 안 옮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식이 옮기는 병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오면 막 대척하고 막 돌 던지고 마을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가 없잖아. 나병에 걸리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소록도예요. 실제로 소록도에서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 있어요. 자, 여기서 가봅시다. 한센병 환자의 섬 소록도에 전직 군의관 출신 조백헌 대령이 병원장으로 부임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물해야 되겠죠? 조백헌 대령. 그 다음에 병원장입니다. 같은 말. 앞으로는 뭐 이 소설 읽어가면 어디에서는 조대령이라고 할 때고 어떤 때는 병원장이라고 할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 봅시다. 소록도 출신으로 섬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보건과장 이상욱은, 자, 이상욱과 보건과장이 같은 인물이라는 것도 연결해 줘야 되겠죠. 조 원장의 부임 인사 이후 열린 술자리에서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눈다 라고 했죠. 여기는 이제 조 원장하고 누가 대화를 나누는 거지? 누가? 이상욱이 조 원장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가봅시다. 상욱은 인물 체크. 이렇게 잘 기억해도 앞부분의 줄거리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나뉘잖아. 여기서 했다고 해서 여기서 인물 안 해주는 건 아니고 여기 따로따로 봐.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해주더라도 본문에서는 반드시 해주는 거야. 상욱은 자기도 모르게 차츰 목소리가 흥분되어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그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이게 누구냐? 원장은 이제 좀 맥 빠진 표정이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원장이 한 말입니다. 원장은 좀 맥이 빠진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여유가 만만한 사내였다. 그는 바야흐로 열이 오르기 시작한 상욱을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맥이 좀 빠진 듯 하면서도 이젠 그 상욱을 향해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지어버리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내용은 잘 모르겠지. 한마디만 하자면 원장이 한마디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나. 이렇게 어떤 사람이 30년 전에 뭔가 약속을 했었나 봐. 근데 그 약속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라고 원장이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인지 나도 몰라요. 읽어봅시다.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안 하려는 태도였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그분은 왠지 나오지. 그지? 그분 하면 동그라미 쳐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섬을 나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학대받고 쫓겨다니며 서러운 유랑 생활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오손도손 서로를 위로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그들의 고향을 만들자고 설득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와 보람을 누리자고 격려했습니다. 병사와 의료시설을 늘리고 생활환경과 후생시설을 다시 꾸미자고 했습니다. 그러자면 먼저 환자들 자신부터 절망과 비탄에서 벗어나 추악한 유랑 습박을 버리고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복지를 스스로 꾸며간다는 자부심과 자활의욕이 솟아나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환자들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게죠. 여기 누구에 대한 업적을, 그 사람에 대한 업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럼 이제 어디 할 거냐면, 그는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 사람, 이 섬을.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여기까지. 약속을 지켰지. 근데 여기다 자신의 동상을 세웠다는 거지. 그래요. 약속을 지켰겠지. 선생님 목소리 좀 지금 간사했니? 약간.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는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원장의 얼굴에서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다.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 그래. 동상 이야기는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요?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는 하지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주위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원장이 말했죠. 원장이, 너 그 동상이 도대체 뭐니? 라고 말해. 그게 너도 궁금하지? 안 궁금해? 궁금해야 돼. 자, 도대체 동상이란 건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동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상욱의 어조에선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 충분히 짐작하고 계셨을.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이렇게 막 올라왔었는데. 제가 벌써 두 차례씩이나 동상이라는 말을 원장님 앞에서 입에 담게 된 것은 아까 그 원장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그동안에 그러한 동상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님만 갈려오면 번번이 또 그 원장이 새 동상을, 아니 실인즉 사실인즉 또 하나의 주정수의 동상을 보곤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정수라는 나음이 나오네. 이 주정수가 누군 것 같아요? 주정수가 누구? 위에서 나와있던 그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정수 이후에도 새 원장님만 갈려오면 번번이 또 그 원장님 새로운 동상, 아니야 사실은 그즉 또 하나의 주정수 동상을 보곤 했던 것입니다. 이거야. 그럼 새로운 원장이 올 때마다 뭐 했다는 거니? 주정수 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웠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오늘날 원장님을 뵙기 전에 벌써 10번 이상이나 그곳에 서서 새 원장이 숨겨가지고 온 주원장의 동상을 보곤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주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더러는 성공하고 더러는 실패됐습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은 것은 배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여기는 그 동상이라는 게 누구의 동상이니? 주정수, 그분, 이 섬을 세운 사람의 동상인 것 같아. 여기서 근데 누구든지 이곳에만 오면 이렇게 실패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남는 건 배반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중냐,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베콘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나섰다. 본격적인 사업 계획이 나오네요. 넘어가기 전에 여기다 할까요? 이거 밑줄하고 가죠. 이렇게. 자, 사업 계획이 뭔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나 섬 사람들의 반응은 아직도 그의 기대에는 훨씬 미치지 못했다. 조베콘 원장이 오랫동안 혼자 가슴속에 숨겨오면서 공을 들여둔 사업 계획을 실현해내는 데는 아직도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장벽들이 가로놓여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먼저 싸워 넘어서야 할 장벽은 5천여 소록도 주민 바로 그 사람들의 불신감이었다. 축구 시합 승리의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듯 싶었던 섬 사람들은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다 또다시 냉랭하게 굳어져 버린 것이었다. 이렇게 뭔가 사업을 하고 싶어 하지. 근데 그 사업을 가로막는 게 누구야?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라고 한 거지. 그럼 밑줄은 어디다 할까요? 저는 여기다 하고 싶어. 이렇게. 마을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 가볼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한 고향을 꾸미기엔 이 섬은 너무도 비좁습니다. 구름처럼 섬을 뒤덮고 있던 연분홍 꽃무리가 소리 없이 자취를 감추고 난 어느 조용한 봄날 오후 조베콘 원장은 각 마을 장로 7명을 중앙리 공회당으로 불러 모아놓고 모처럼 그의 사업 계획을 털어놓았다.
그럼 그의 사업이라는 거 결국 뭐니? 이 섬을 뭐 하는 거야? 떠나는 거네, 그지? 그럼 밑줄 한번 걸어도 될 것 같아, 여기. 근데 한번 사업 얘기가 한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더 읽어볼게. 물론 이 일은 지난날 이 섬에 있었던 어떤 다른 역사보다도 더 힘들고 긴 세월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역사보다 그 혜택이 멀고 아득한 곳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지니고 기도해온 약속이 내일 당장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 아마 이 일을 여러분의 손으로 이룩해내고 나서도 그 땅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지금보다 더 배불리 먹게 될 수도 없을지 모릅니다. 니네가 이걸 만들지라도 혜택은 니네가 보지 못할 수 있다 이거지. 어쨌든 그 사업의 개요는 이것만 한 게 없죠. 결국은 그지? 결국 여러분 이제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 원장은 5반분의 1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간척 사업의 개요를 설명한 다음 장로들을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다. 결국은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니? 간척 사업이네. 그죠? 여기도 밑줄 한번 합시다. 장로들 쪽에서는 장로들도 동그라미 할까요? 여기 장로들 쪽에서는 반응이 없었다. 바다를 막아야 한다는 원장의 말이 떨어지면서 차갑게 굳어지기 시작한 장로들의 얼굴 표정은 계속되는 원장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았다. 장로들은 어떻게 반응이 없었지? 이렇게 할게요. 원장은 맥이 풀렸다. 지난 1년 동안 그가 섬에서 일으켜 놓은 것들이 일시에 다시 허사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지난해 8월 이 섬으로 부임해 왔을 때 그 숨이 막힐 듯 깊고 거대한 침묵의 회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서 있던 바로 그날의 그 회중 앞에 다시 선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됐죠? 그럼 밑줄은 아마 원장은 맥을 풀렸지만 그는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고 그럼 다시 이제 앞으로부터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용을 정리 한번 갑니다. 갑시다. 조백헌, 조원장, 보건과장 이상우 술자리에서 회식하고 있는 거죠. 자, 상욱 나오고 원장 나오죠. 그런데 내가 오늘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는 거구려. 이렇게 원장이 말합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이 섬을 나 환자의 복지로 꾸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랬대요.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상을 세웠대.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게 뭘 말하고 싶은 거요? 라고 말해. 그랬더니 그 주정수 얘기가 나오면서 누구는 이곳에만 오면 그 주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어 했다라고 말해. 근데 이게 이게 주원장의 동상을 새로 세우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니? 안 나와 있지. 그럼 안 나와 있으면 어떡해? 그럼 우리가 막 상상하고 그 의미를 본문의 내용 속에 막 추론하려고 해야 돼? 아니야. 만약에 저걸 물어볼 거라면 그때 어떤 근거를 줄 거야. 문제 속에서 봐도 돼. 지금은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걸 알잖아. 동상이. 거기까지만 알면 돼. 더러는 성공하고 더러는 실패도 했습니다. 어느 쪽이나 원장이 섬을 떠나고 나면 섬에 나는 것은 배반뿐이었습니다. 배반뿐이라고 말하는 건 마을 사람들이 원장들한테 배반감을 계속 느껴왔다는 것 같아요. 자, 축구 경기를 보급시키고 시합의 승리를 맛보게 함으로써 섬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한 조백헌 원장은 마침내 그의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사업 계획이라는 건 뭐냐? 축구 시합 승리 소식을 안겨다 줌으로써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는 듯 싶던 섬 사람들은 원장의 새 사업 계획이 드러나서 또다시 냉랭하게 굳어져 버렸어. 여러분, 이제 이 섬을 나가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5만 분의 1 지도를 벽에 걸어놓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간척 사업의 계획을 설명한 다음 장로들을 간격히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다. 하지만 장로들 쪽에서는 반응이 없었어요. 원장은 맥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지? 자, 줄거리는 이렇게 됩니다. 별다른 내용 없어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이죠. 뭐부터 찾아야 될까요? 서술상 특징이니까 시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이 작품의 시점 몇 인칭? 동그라미 친 것 중에 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얘는 3인칭이고요. 3인칭이면 선생님이 얘기했지. 3인칭이면 무조건 다 무슨 시점이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물론 3인칭 관찰자 시점일 수도 있겠지만 1994년 수능이 시작한 이내로 평가원 수능에 단 한 번도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쓰이지 않았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은 무조건입니다. 자,
내적 독백을 나열하 인물들의 심리 변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죠. 봐. 이것도 선택지 잘라보는 거야. 뒤에서부터 보는 게 우선이에요. 여기서 인물들의 심리 변화 양상이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인물 한번 찾아보자. 중심인물 누구? 조원장. 그치? 조원장의 심리가 처음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그 흐름을 보여줘요? 조원장의 심리 한번 처음엔 어때요? 잘 안 나와. 뭐 당황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좋아. 그러면 이거 가지고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럼 앞에 거 가봅시다. 내적 독백. 선생님이 본문에서 내적 독백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했죠? 기억하니 이거? 내적 독백은 인물의 목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지. 그럼 본문에서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지? 그렇지. 작은 따옴표로 처리되는 거야. 얘는 작은 따옴표로 처리돼요. 그럼 본문에 작은 따옴표 있나요? 없지. 그럼 얘는 X. 근데 선생님이 가끔 뭐라 그랬냐면 현대소설에서 내적 독백은 뭐 줄표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했어. 근데 그런 것마저도 없죠. 여기는. 그래서 얘는 X입니다. 다음 감각적인 묘사를 통하여 슬래시 시대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 이 작품 읽었는데 이거 시대적 상황이 언제인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산업화니 근대 이런 거 없죠?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고요. 대화와 행동을 제시해요. 대화는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난다고? 큰 따옴표로. 행동은 서술자의 서술을 나타내겠죠? 이거 아까 무슨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대화와 행동이 안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는 무조건 맞아요. 뒤에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다. 자, 여기서 갈등 양상인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VS라고 합시다. 중심 인물 누구죠? 여기서 지금까지? 조원장. 조원장과 갈등하고 있는 사람은 일단 처음에 누구였죠? 본문 넘겨봐도 돼. 처음에 누구였죠? 상욱. 보건과장. 그 다음에 지금 누구죠? 그 다음 누구야? 장로들. 이렇게 되죠.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됩니다. 4번. 과거 장면을 삽입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갈등이 해소될 걸 암시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또 하나. 그러면 과거 장면은 삽입되어 있니? 과거 장면이라는 건 옛날에 있었던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만약에 이걸 카메라로 찍고 있다면 장면 자체가 과거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찾으려면 머릿속으로 이렇게 떠올리면 안 돼. 뭘 봐야 돼? 작품의 줄거리를 봐야지. 작품의 줄거리 봐봐. 밑줄 그은 거 보면 과거에 있었던 장면이 나오니 안 나오니? 얘는 안 나오죠? 그럼 얘도 X야. 이렇게 보는 거야. 다음. 다른 공간에서 이거 공간적 배경은 처음부터까지 다 어디야 지금? 소록도지.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하여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술상의 특징에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결국은 시점이 뭐야? 몇 인칭인지 먼저 보는 거야. 1인칭이면 1인칭은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어. 학교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그건 물어보지 않아. 1인칭인 것 자체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선택지의 개념들을 정리하면 된다고 했죠. 좋습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26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했어. 우리가 얘네들을 인문의 정서나 태도를 물어보는 건데 인문의 정서를 태도를 물어보는 정서나 태도를 드러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란 말이야. 첫 번째가 무슨 제시? 직접 제시. 두 번째는 뭐가 되겠니? 간접 제시가 되겠지. 그러면 직접 제시는 누가?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서 직접 말해버리는 거고 간접 제시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야. 그런데 니네가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보자. 여기에 인물의 심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서술자의 직접 서술에다 밑줄을 그어놓겠니? 아니겠지. 이때 밑줄은 대부분 다 인물의 대화나 행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인물의 대화나 행동에 담겨있는 심리를 보려면 딱 거기만 봐야 돼? 아니지. 앞뒤 문맥상의 흐름을 충분히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부터 한번 볼게. 항상 포인트가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부분도 보고 넘어가는 거 상황을 기억 한번 볼게요. 자, 기억. 상욱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안으려는 태도였다라고 말해. 원장이 맥 빠진 표정으로 말해요. 그죠? 흥분되어 있어. 근데 원장이 그러면 내가 30년 뒤에 또 그 사람의 약속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거구나. 좀 맥이 빠졌어. 그러다가 또 맥이 빠듯하면서도 이제 상욱을 향해 빙긋빙긋 장난기 어린 미소까지 지어보고 있었단 말이야. 그치? 장난기 어린 미소를 했는데 얘가
그런 원장의 표정이나 말은 아예 상관을 안 하는 태도. 이건 전혀 상관없고 결국은 뭐야? 자기 할 말만 쭉 하는 거지. 이게 그래. 그러면 상대의 장난겨린 표정을 보면서도 그냥 상관없이 자기의 이해만 꾹 하는 거야. 그치? 상관 안 하는 태도니까. 자, 1번 가자. 1번. 자신의 말을 비웃는 조 원장을 조롱하려는 상욱의 심리니? 자기 조롱하려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하겠다니까 얘는 틀렸어요. 이렇게 X. 그 다음 니은 가볼까요? 니은. 그는 약속을 지켰겠지.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킨 대신에 이곳에 자신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자, 이 사실을 들은 거야. 그러면서 원장의 얼굴 비로소 웃음기가 사라졌지. 역할님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가야 돼. 끝까지 가. 당신 아무래도 좀 이상한 노이로제 증세가 있구만 그래. 동상 이야기는 벌써 두 번째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 동상이라는 게 뭘 말하고 싶은 거요?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웅의 말을 중단시키려 하지는 않았다라고 했지. 그러면 이 말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지. 어떤 심리가 담겨져 있어? 당황한 심지야. 당황.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게 당황한 심리를 표정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야. 그럼 뒤에 가봐.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면 인지한 좋은 얘기. 당황해하는 모습. 맞죠? 그럼 자신의 예상과 다른 게 뭐야? 갑자기 여기서 동산 얘기가 튀어나온다고? 이거지. 그러니까 얘가 맞는 거 답이 2번이야. 근데 이거 실제로 오답이 되게 높았던 게 뭐냐면 실제로 오답이 많았던 이유는 여기에 대한 답의 근거를 어디까지? 기껏해야 여기서부터 기껏해야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 어디야? 아니구나. 미안. 기껏해야 여기서 요만큼만 본 거야. 그리고 나서 뭐지? 하고 뒤에서 선택지가 먼저 급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이 나왔을 때는 이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 분명히 드러날 때까지 여기까지 해서 안 봐? 그럼 좀 더 넓게 보는 연습을 해야지. 어쨌든 답은 여기 있어.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이거야. 아니 갑자기 여기서 동상 얘기가 왜 튀어나와? 하면서 당황했단 말이야.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죠? 다음 3번. 디귿은 한번 돼. 디귿 한번 가볼게요. 디귿. 이렇게. 원장은 당황하고 있는 게 분명했으나 상욱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진 않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의 대결이 주위를 완전히 침묵시키고 있었다. 주변이 조용해지니까 이 회식 자리니까 회식 자리 조용해졌어. 상욱의 어조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숙을 줄을 몰랐다. 그 자신이 위에서 말한 거 있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 말에 대한 어떤 열기가 숙을 줄 몰랐다는 얘기는 그 어조, 그 목소리 그대로 간다는 얘기지. 동상이 무엇을 뜻하는가는 원장님께서도 충분히 짐작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면서 쫙 여기 남은 건 배반뿐이었다 라고 말했죠. 좀 화딱지가 나 있는 것 같네. 그 가보자. 상욱은 자신의 말을 막으려는 조은장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조은장이 자신의 말을 막으려고 했니? 아니죠. 왜? 막을 생각이 없었잖아. 그 뒤에 그대로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중단시키려고 하지는 않았다라고 나와있지. 이렇게. 그래서 인물의 정서 및 태도 나와있는 이 대화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앞뒤 문맥을 봐야지만 그 답이 정확하게 찾아난다는 거야. 꼭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할 텐데 아니 수업을 여기까지만 한다는 게 아니라 요 문제를 여기까지만 할 텐데 선생님이 문제 푸는 순서를 잘 보라는 거야. 볼 때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었냐면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고 본문 앞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밑줄 친 기억 니은이 있으면 서사 흐름상 기억이 어떤 맥락에서 말을 했는지 그 의미를 먼저 파악하고 나서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해놓은 다음에 선택지로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야지 잘 헷갈리지 않아. 가뜩이나 어려운 문제인데 먼저 선택지를 먼저 보고 머릿속에 집어넣고 선택지가 답일 것이야 생각하고 읽으면 모든 게 답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본문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문제를 봐야 되는 거. 다음. 자, 보기를 참고하라고 했어요. 문제 유형 무슨 유형? 외적 준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 문제가 보면 되게 상징적인 문제도 있고요. 갑자기 사건을 시작하니까 줄거리 파악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작품 밖에서 문제를 내고 싶은 거야. 작품 밖에서 문제를 내고 싶으니까 이 보기 박스를 갖다 놨겠죠. 자, 가자. 이 작품은 극도의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소록도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내려는 인물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니? 소록도 나환자들을 새로운 삶의 길로 이끌어내려는 인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인물이 누구니?
누구? 조원장이라고 볼 수 있죠. 나환자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한 주인공은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의 오마도 간척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위한 천국이죠. 그들을 위한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간척 사업을 추진합니다. 작가는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하지만 뭐래? 그럼 주인공의 의지라고 했지? 주인공의 의지는 긍정한데. 그럼 주인공의 의지는 뭔데? 간척 사업을 만들어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려는 거 인정하지?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보기박스 이렇게 자세하게 있냐면 분명히 본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어. 그리고 내용 파악이 잘 안 됐으면 안 됐을수록 보기박스를 더 잘 읽어야 된단 말이야. 긍정하지만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이 권력과 명예욕의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탈할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선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라고 했지. 결국 뭐야? 얘가 진짜 그들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주인공의 권력과 명예욕을 위해서 그걸 만드는 건지를 끊임없이 뭐하고 있는 거니? 의심하고 있는 거야. 작가는. 자, 그렇게 된 거야. 한번 가보자. 그러면 동상은 이라고 해서 동상은 그 이전에 원장들이 뭐 했던 거지? 원장들이 세웠던 것이 동상이지. 그럼 그 동상이 상징하는 게 뭐겠니? 꼭 하면 새로운 예전에 오는 새 동상을 자꾸 세운 거야. 그럼 이게 상징하는 게 뭘까요? 보기에서 원장들의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이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상 오자마자 뭐 하죠? 이전 원당들처럼 너도 동상을 세울 거 아니냐라고 의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동상은 명예욕과 타락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이거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보기박스 읽고 하니까 맞는 것 같지만 잘 모르겠으면 뭐 해도 돼? 이렇게 세모하면 돼요. 알겠지? 다음. 조원장의 진위를 의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슬래시. 상욱이 의심하죠? 그치? 그들도 다 동상을 와서는 결국은 마지막에 동상을 재려고 한 거야. 당신도 30년 전 원장이 했던 일을 또 하려고 하잖아 라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죠. 야, 의심하고 있는 거 맞아요? 뒤에서 작가의 시선을 대변하는 인물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맞아. 그럼 뒤에서도 작가는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여기도 맞고 본문의 내용도 맞고 연결관계도 맞죠. 이렇게. 조원장이 축구 경기를 보급했죠? 본문에서 보급했더니 그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뭘 심어준 거죠? 본문 봐. 축구 경기를 도입했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뭘 심어줬지? 24페이지 마지막 또는 25페이지 처음 요 정도 있을 거야. 뭘 심어줬어요? 축구 경기를 통해 이 사람들이 뭘 얻었어? 자신감을 얻었죠. 섬 사람들을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겠군. 맞습니까? 맞죠. 앞에 보급한 것도 맞고요. 뒤에 패배감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한 것도 나와요. 벗어나게 한 주인공이죠. 그게 축구 경기고 본문에서도 자신감을 얻었다고 나와요. 장로들이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지. 그러면 그들만의 천국을 만들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답을 주지 않아요. 그걸 의심한다고 봐도 되겠네. 이를 그들의 천국을 이루려면 간척 사업보다 더 큰 사업이 필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침묵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럼 이 뒤에 있는 내용은 뭘로 바꿀 수 있겠니? 보기에 있는 걸로 바꾸자면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이 뒤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바꿀 수 있겠죠. 권력과 명예 화신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타락 가르침을 의심하는 시선인 거야. 진짜 이게 날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저 새끼 또 지 욕망과 권력욕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고 망설이게 의심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 되겠어요. 연결관계가 틀어진 거야. 연결관계가 틀어졌어요. 장로들이 침묵한 건 조원장이 하는 사업이 정말 우리들의 천국을 위한 사업인지 의심하는 것이 되겠지. 이렇게. 다음 5번. 인물들 간의 역학관계를 중심에 놓고 생각할 때라고 했죠. 역학관계. 역학관계라는 건 다름 한 게 아니라 힘이에요. 힘. 누가 힘을 가지고 있고 누가 힘이 세고 뭐 국제적 역학관계 그러면 어느 나라가 힘이 세고 어느 나라가 힘이 약하고 이런 걸 역학관계라고 불러요. 조원장은 지배자이고 섬 사람들은 피지배자라고 볼 수 있겠군.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 지배와 피지배 사이의 역학관계 속에서 뜻을 이루려는 주인공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도 지배자하고 피지배자일 수 있고 역학관계로 본다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돼? 4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두 가지야. 첫 번째, 앞에서 사건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억지로 의미를 상징적 의미로 꿰맞추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보다는 순리대로 읽어가면 어차피 뒷부분에 가면 그 내용이 살아난다는 거. 만약에 내용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과 관련된 문제는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보기 박스를 주어서 내게 한다는 거. 이게 첫 번째였어.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게 당신들의 천국이었습니다.